주변에 보면 남들에게 터놓고 상의를 못해서 그렇지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달까요? 이럴 때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연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들어보고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먼저 사연을 들어보고요. 또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듣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주부입니다. 1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자 일주일이면 7일 혹은 6일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 남동생도 술을 못했고요. 늘 생님 같았던 친정아버지를 보다가 친구도 많아 술 들어가면 유머도 많고 모임을 좌지우지하는 남자친구가 멋있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7일 중 6일을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는 남자. 이 남자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함께 이어갈 걸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사흘 이상은 마시지 마라. 당신 혹시 알코올 중독 아니냐고 다그쳐서 부부싸움이 계속되자 요즘은 남편도 제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눈치를 보느라 일찍 들어온 날이면 남편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짜증을 내고 그럼 저는 또 그런 남편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네요. 아직까지 술주정이 있거나 주사가 심하거나 술 마시면 때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필름이 끊겨서 어제 일을 기억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늘 술과 함께 하다 보니까 늘 모임 속에 있기 마련이고 주변 사람들의 대소사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런 것도 사람 좋아 보여서 좋았는데 결혼해보니 아니네요. 퇴근했는데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면 늘 술집에서 친구와 동료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두리 작은 집에 겨우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여유도 없는데 자기 코가 석자면서 오지랖만 넓어요. 술을 줄이라고 짜증을 내면은 자기는 술을 마셔야 말을 잘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안 그럼 속이 쌓이는 거 많아서 못 산다고 병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는 제가 이런 속내를 털어놓으니 애 없을 때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남편한텐 술을 끊던가 달라지지 않으면 애 없을 때 결혼생활 끝내자고 선전포고를 해야지. 안 그럼 이 사람 나이 들수록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술만 안 마시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술이 웬수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또 시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왜 술을 마시는지 알려면 남편이랑 본인이 술을 마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원래 술을 마시면 좀 더 진솔한 속마음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서 그냥 그 현상이 싫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아니면 둘이 다른 취미를 갖던지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코올 재활센터 그런 데 가서 치료 받아야지 뭘. 자신이 의지가 없는, 본인이 의지가 없는 건데 그게 술 먹고 자신감 생기면 맨날 실수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술 마시는 시간이 어차피 퇴근하고 나서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술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뭐 취미생활이나 그거를 가족끼리 얘기해서 같이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술을 뭐 나쁜 의도로 마시는 게 아니고 일단 술을 마셔야 말하게 되고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니까 이 술을 다른 취미생활이나 운동으로 바꾸는 게 부부간의 대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사연들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술이 참 문제입니다. 늘 문제고요. 예, 이게 참 우리나라 남자들만큼, 우리나라 사회만큼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 곳도 뭐 없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오곤 하는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려우냐 하면 네. 남자는 정말 술을 좋아하고 술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그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 아내는 자라온 성장 환경이 술에 엄청나게 그죠 엄격한 분위기에 자라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도 남동생도 사연 주신 분도 뭐 거의 술을 못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위를 이분은 훨씬 더 엄격하게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지금 결혼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신혼에 관련된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신혼생활 좀 알콩달콩 나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데 매일 뭐 거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기대치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서로가 술에 대한 그죠 생각이나 이 개념이 너무 많이 틈이 벌어져서 네.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심각하게 봤거든요. 네네. 왜 심각하게 들었냐면 우선 신혼인데도 이렇다라는 거. 그렇죠. 신혼이면 사실 신혼기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음. 집에 같이 와서 알콩달콩 지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기도 낳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매일 술 먹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진지하게 할 것이며 네네.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무슨 뭐 잠자리 제대로 또 되겠으며 그래서 아마 이 아내는 당신의 맨정신 있을 때 나는 좀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술 안 먹은 모습으로 우리 대화하자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 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의존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술을 마셔야지만 말을 잘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술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자기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위험하게 봤거든요. 남편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을 마셔야지 그 자신감도 생기고 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했겠지만은 뭐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근데 이제 그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뭔가 평소 때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없는 나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의존도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참 관대한 나라죠. 네네. 지나치게 마시고 너무 자주 마시고 그죠? 너무 많이 마시고 필름 끊긴 거를 우스갯소리로 다음날 그럼요.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그거 그 폐해를 보통 많이 보면 했는데요. 범죄라든지 술로 인하는 여러 가지 그죠? 네. 부작용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술에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갑자기 손을 끊게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네네. 그건 뭐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의 뭐 일주일에 6일 이상을 마시는 남편한테 아내 말대로 3일 반으로 줄이라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마리를 어떻게 푸는가. 네네. 그러니까 아까 시민분이 한 분 얘기를 하시대요. 남편하고 같이 술자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안 그래도 술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뭘 나보고 또 같이 술을 마시라고? 그러나 그게 예. 밖에서 나가서 안 마시고 그죠? 지출 많이 안 하고 나하고 대화를 트는 물꼬일 수 있다면 네. 시도조차 안 해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또 항상 그러니까는 이 아내분이 맨정신의 대화를 하고 싶다 이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는 물론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아내분도 연애 때 바깥에서 술 같이 먹는, 마셔봤겠죠. 그럼요. 술 먹는 남편이 마음에 멋있었대. 멋있었기 예. 때문에 또 예. 결혼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일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바깥에서 잠깐 만나고 또 집안에서도 예를 들면 저녁 식사하고 술 한 잔씩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아내가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술에 너무 의존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다른 데 자꾸 집중하는 모습 그러한 남편에 대한 그 허망함이 이제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 정도 되면 이 남편분이 스스로가 인식을 너무 스스로에 대한 관대하게 그냥 술에 대한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심각하구나라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지금 인식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이 결혼 전후에 이제 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많이 보는데 그 결혼 전에는 그래서 멋있었던 것들이 결혼하자마자부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술 마시는 모습이 남자답고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챙기고 좋아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남자답고 좀 푸근한 것 같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은 오지랖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네. 항상 행동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각성을 이제 몰랐다가 심각성을 알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그러게요. 부모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게 진짜 효자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마마 그게 보이야. 나한테로 그죠? 나를 통해서 자꾸 효도를 하라고 그러고 자기 보라 하라고 그러면 예. 진짜 그런 효자는 싫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렌즈로 우리 남편을 보는가. 확실히 좀 염려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언니 말처럼 분명히 문제는 당장 있고요. 예. 결혼 생활을 포기하라고 선전포고를 할 만큼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물론 뭐 이혼하라는 말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당분간은 그죠 그 언니 말을 믿고 내가 또 영향받아서 더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언니의 얘기를 자기가 듣고 소화를 시키는 좀 신중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술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네. 남편도 참 그 아내의 입장 변화를 받아들이고 같이 적응해 네. 나가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요. 네. 사실 뭐 이제 매일 술을 마신다 뭐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이제 네, 첫 뭐가 진단의 있어요? 첫 번째가 술에 대한 자제력이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가 술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가. 근데 신체적인 문제가 지금 이미 왔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자, 세 번째는 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 관계 네. 그리고 직업적인 활동에 문제가 없는가. 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미 온 거예요. 네. 가족 관계 안에서 타협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신혼부부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안이라도 집에 네. 1, 2년 동안이라도 네, 부지런히 오게 당연히 돼 있는 건데.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네. 있는데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인식을 또 못하고 그리고 그렇죠. 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지 말을 잘하고 술을 먹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고 술을 먹어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이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닌데요. 네네. 사실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일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 들 마셔요. 제 아내도 가끔 저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관대한 측면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 상대가. 네.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술을 끊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실마리가 풀릴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라고 몰아가는 방법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네. 심각하다면 그런 알코올 중독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나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인식이 정말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대충 어딘가 신문 잡지에서 보는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해보고 당신 알코올 중독자야 하고 진단 내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남편도 반발할 수 있는 거고. 늘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남자가 지금 매일 마시고 있다면요. 네. 그 바깥에서 매일 같이 마시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마시는 문화고 매일매일 그것이 용인되어 온 사회 혹은 우리네 아버님들도 매일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걸 봐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참 옳지 않게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 해결책으로 가면 이 아내가 남편의 술 때문에 뭐가 나는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술 먹는 횟수가 너무 많다. 네. 아니면 술값 때문에 너무 지출이 지나치다. 아니면 신혼 때 나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매일 다른 사람하고 보내니까 난 그게 너무너무 참기 힘들다. 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니까 난 당신 건강이 좀 걱정된다. 그러니까 뭐 술이라는 건 다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 그래도 네. 주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술의 종류를 좀 바꿔보라든지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안주를 좀 반드시 먹고 술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안 하게 한다든지 네네.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만큼을 이제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도
가능하면 남편이 먼저 그죠? 의견을 제시하게끔. 내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마시지 말아요. 뭐 그죠? 무조건 뭐 11시 몇 시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하게 되면 남편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사실은 반발심이 좀 생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 아내분의 지혜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기는 해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온 날이 있고 만약에 안 먹은 날이 있으면 그러니까 먹고 온 날 질책하기보다는 안 먹은 날 칭찬을 해주면서 인정해주는 그거 좋네요. 방법이 그렇죠. 네.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 맞아요. 칭찬한다고 술상 내가 갖고 오면 안 되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는 좋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남편이, 조금 아내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가정에 좀 내가 충실히 먼저 우선순위를, 아내하고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그 지점, 까지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이분은 결혼을 도대체 왜 했는지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건 아니었는가. 아하.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거고 네. 또 그 신혼 때 우리가 신혼부부의 정말 탄탄하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을 만들고 하면, 이 나무로 치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가정이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신혼기에 해줘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했을 때 상상을 해보면 늘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내 혼자 쩔쩔매면서 또 아이도 아빠 얼굴 또, 모르고, 이렇게 보낼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남편이 조금 전문가 정말 이 아내분이 좀 부부 상담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내분한테 남편이 그러니까 인식을 좀 하도록 도와주는 그 부분 지점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이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술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 일상생활에서 술이 그냥 초점이 되어버리면 더 잘 안 풀립니다. 모든 게 다 술로 연결되고 술로 가지고 문제가 술이 문제고 술이 이슈고.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좋아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는 이 남자한테는 좀 더 융통성이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사실은 훨씬 더 좁은 시각으로 계속 재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술만 안 마시면 착하고 좋은 사람. 그러나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찍 들어오고 싶게 만들까? 그걸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싸우기만 하지 말고.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술을 안 마시면 이런 점들이 좋을 것이고 예. 이런 점 때문에 나는 술이 너무 술 마시는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속 깊은 이야기들이 오갈 필요가. 그러니까 4잔, 있겠다는 5잔 생각이 마실 드네요. 걸 예. 그죠? 한두 잔으로 줄이고 12시쯤 들어갈 걸 11시쯤 좀 일찍 들어가고 싶도록 만드는 거. 그 키는 또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아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과 또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힌트들 많이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예, 행복한 가정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코리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